옛날 옛적 작은 바닷가 마을에 김무생이라는 젊은 어부가 살았다. 김무생은 물고기를 잡으며 농사를 짓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. 첫 번째 아내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들 욕심이 많던 김무생은 첫 번째 아내와 갈라섰다. 1년쯤 지난 어느 날 어여쁜 처녀 하나가 보따리를 싸들고 박씨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. 인사하거라. 너의 지아비가 될 사람이다. 이 아이의 이름은 순녀라 한다네. 잘 부탁하겠네. 순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. 김 씨는 그 처녀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다.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그것도 크니 자식도 잘 낳을 것 같았다. 밤이 되자 김 씨는 술상을 앞에 두고 합한주를 마셨다. 김 씨는 총각 마냥 들떠 그 처녀가 주는 술을 계속 받아 마셨다. 김무생은 어느새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다. 아침이 되자 김 씨가 벌떡 일어났다. 어젯밤에 첫날 밤을 치렀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. 옆을 돌아보니 아내가 수줍은 듯 저고리를 입으며 옷고름을 메고 있었다. 김 씨는 휘파람을 불며 아침 먹기 전에 발리를 나갔다. 잠시 후 김 씨의 집 살인문이 열렸다. 이웃에 사는 박 씨가 기웃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. 김씨 있는가? 박 씨는 집안을 살피더니 인기척이 없자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다. 안방에는 김 씨 아내가 엎드려 방바닥을 문지르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. 김 씨 아내는 누가 온 줄도 모르고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청소를 했다. 치마 사이로 보이는 속살의 마음이 동한 박 씨는 김 씨 아내의 치마 속에 손을 슬쩍 집어넣었다. 김 씨 아내는 움찔하다가 박 씨를 쳐다보았다. 박 씨는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김 씨 아내를 품에 안았다.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? 김 씨가 아침 먹으러 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. 한껏 욕정을 푼 박 씨는 허겁지겁 옷을 추슬렀다. 손에는 낫을 하나 들고 급히 대문을 나왔다. 때마침 집에 들어서던 김 씨와 마주쳤다. 자네, 아침부터 우리 집엔 웬일인가? 이제 오는가? 자네한테 낫 좀 빌리러 왔네. 우리 집 낫이 무뎌서 쓸 수가 있어야지. 자네 부인에게 빌렸네. 바빠서 나 먼저 가네. 김 씨는 아침밥을 서둘러 먹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. 한나절 후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온 김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쿠리에 물고기를 담았다. 위에 해초를 덮어 물고기가 안 보이도록 했다. 집으로 가려면 이 씨 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. 말 많은 이 씨 아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 집 앞을 조심조심 걸어갔다. 이 씨 아내는 소문을 잘 내고 이웃을 이간질하며 싸움을 붙이는 입버릇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. 이 씨 집 앞을 지나 서둘러 가는데 이 씨 아내가 나타났다. 김씨, 오늘 고기 좀 잡았어. 소쿠리 보니 오늘도 많이 잡은 모양이오. 일이 부지런하니 곧 부자 되겠소. 많이 잡긴 무슨. 요즘은 먹고 죽을래야. 먹을 고기가 없소. 김 씨는 살인문을 닫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. 아내가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이 씨 아내는 살인문 앞까지 따라오더니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. 생선 한 마리 줄 모르는 짠데 나는 자린고비 같으니라고. 날 일이 무시하고도 잘 사나 두고 보자. 이 씨 아내는 담 밑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김 씨의 말을 엿들었다. 이 씨 아내의 행동이 얄미운 김 씨는 잡아온 오징어를 손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. 임자,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 들어보시게. 옛날에 말이오. 어떤 동네에 못된 짓을 하는 할멈이 살고 있었소. 얼마나 못됐는지 임금님이 손수벌을 내렸다지 뭐요. 어떻게 했냐 하면 김 씨는 오징어를 칼로 탕탕 내려치며 험한 소리를 해대었다.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씨 아내는 겁을 집어먹고 불이 나게 도망갔다. 김 씨는 씩 웃으며 잘게 썬 오징어를 부인에게 맛보여 주었다. 며칠 후 점심나절 박 씨가 김 씨 집으로 찾아왔다. 이보게, 김씨 집에 있는가? 박 씨는 집안 곳곳을 살피더니 큰방 문을 살며시 열었다. 그곳에는 새벽녘에 일하고 온 김 씨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. 박 씨는 발소리를 죽여 작은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. 그곳에는 김 씨 아내가 옆으로 누워 선잠에 빠져 있었다. 박 씨는 김 씨 아내 옆에 조용히 누워 뒤에서 살며시 안았다. 박 씨는 요리조리 아랫도리를 움직이며 김 씨 아내를 건드렸다. 아무 반응이 없자 박 씨는 저고리 옷고름을 살며시 잡아당겼다.
박 씨의 손길이 장난을 치자 김 씨 아내가 홍조를 띠며 돌아누웠다. 두 사람은 소리를 죽여가며 뜨거운 정을 통했다. 그때 옆방에서 자던 김 씨가 일어났다. 임자, 먹거리 좀 싸주시게. 바닷일 좀 보고 오겠소. 임자, 아내가 대답이 없자 김 씨는 아내를 찾아 부엌으로 갔다. 그곳에 아내가 없자 낮잠이라도 자는가 싶어 작은 방으로 갔다. 김 씨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아내가 홍조를 띤 채 방에서 나왔다. 부인, 어디 아픈 것이오? 웬 땀을 이리 흘리는 거요? 방안이 싸늘해요. 겨울 이불을 덮고 잤더니 몸이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. 김 씨가 나간 후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호미 하나를 들고 김 씨 집을 나갔다. 다음 날 김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. 김 씨가 밭에 심은 곡물을 저작거리에 가서 팔고 집에 돌아왔더니 홍 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. 김씨, 자네 오늘 장시에 다녀왔는가? 그렇소. 그건 왜 물어보시오? 자네 콩도 팔았는가? 콩을 팔든 밭을 팔든 무슨 상관이오? 내 분명 자네 밭에 콩 심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콩은 어디서 나서 팔았는가? 듣자 하니 밤마시를 자주 다닌다던데 뭐라도 훔치러 다니는 건가?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나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오? 없어진 콩이라도 있는 것이오? 이씨 아내한테서 분명히 들었네. 자네가 저작거리 가기 전날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했네. 김 씨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씩씩거리며 이 씨 아내를 찾아갔다. 이보시오. 내가 홍씨 집에서 콩 훔치는 것을 봤소. 날 도둑으로 모는 이유가 뭐요?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오.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소? 난 김씨가 훔쳤다고는 안 했어. 내가 오가며 김씨네를 살펴보니 밭이고 어디고 콩을 본 적이 없어. 그러면 뻔한 것 아니요?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금껏 이씨 아내가 소문을 날려 이웃을 이간질했어도 좋은 게 좋다고 입 꼭 닫고 참았소. 그런데 날 도둑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소.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소. 김씨,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요? 새벽마다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소? 도둑질이 아니면 계집질이라도 하러 다니는 것이요. 사내가 남의 물건이나 훔치러 다니니 여편네가 대낮에 사내를 집으로 끌어들이지. 이 씨 아내가 막말을 해대자 김 씨는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이 씨 아내의 물건을 내동댕이 쳐버렸다.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얘기해봐야 손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지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.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. 김 씨 아내가 잘 다녀오라며 웃으며 배웅해 주었다. 김 씨는 해맑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.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던 김 씨는 이 씨 아내가 한 말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. 머릿속에 한 번 들어온 그 말은 설마가 의심이 되었고 급기야 그놈이 누군지 알아야 했다. 김 씨는 일을 제쳐두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. 살인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침 부엌에서 박 씨가 손에 칼을 들고 나왔다. 식칼 좀 빌리러 왔네. 김 씨는 급하게 나가는 박 씨의 등 뒤에 지푸라기가 붙어 있는 것을 무심코 바라보았다. 잠시 후 아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엌 밖으로 나왔다. 임자, 어디 아픈 게요? 요즘 자주 얼굴이 붉은 게 걱정돼요. 아침 끼니 짓느라 불기운에 얼굴이 붉어져 그런 것이지요.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. 김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. 아내의 옷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. 치맛자락이 구겨져 있고 옷에 티끌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이 마치 바닥을 뒹군 모습 같아 보였다. 김 씨는 이 씨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다. 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집안에 들어와 내 마누라를 탐하는 것인가? 그 간 큰 놈은 대체 누구일까? 김 씨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. 다음 날 김 씨는 새벽에 일하러 가는 것처럼 집을 나왔다. 그리고 몰래 집 안에 숨어 있었다.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누군가 살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.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 사내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. 끼익! 부엌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김 씨는 조용히 그곳으로 갔다. 박 씨는 김 씨 아내를 눕혀놓고 지푸라기로 목덜미를 간지럽혔다. 김 씨 아내의 손이 박 씨의 허리춤에 가닿았다. 김 씨 아내의 치마가 허공에 휘날리며 떨어졌고 김 씨 아내의 살결이 드러났다. 두 사람이 뿜어내는 소리는 부엌문을 넘어 김 씨의 귀에 꽂혔다.
김 씨는 슬금슬금 부엌으로 다가갔다. 작은 구멍 사이로 마누라와 박 씨가 그 짓 하는 것을 쳐다보았다.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. 김 씨가 이성을 잃고 뛰어들려는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. 오라버니, 우리 도망가서 함께 살아요. 여기로 시집 온 건 순전히 오라버니 때문이에요. 순녀야, 나도 같은 마음이야.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? 딴 사내 품에 보낸 난 오죽 가슴이 아플까? 어머님 말씀은 어길 수가 없어 혼인했지만 후회스럽구나. 김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를 갈았다. 그 죽일 놈이 단짝 친구인 박 씨였다. 김 씨는 분노를 참으며 어떻게 복수를 할지 생각했다. 다음 날 저녁 김 씨는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린 후 박 씨를 초대했다. 박 씨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 아내의 옷고름을 풀고 아내를 껴안았다. 박 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당황해하며 서 있었다. 잠시 후 김 씨가 밖에서 나는 인기척의 문을 열었다. 자네 왔는가? 잠시만 기다려 주시게. 신혼이 아닌가?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치마 밑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김 씨에게 달려들었다. 당장 그만두게. 순녀는 내 여인인데 손끝 하나도 건들지 말게. 참으로 뻔뻔한 작자가 아닌가? 어찌 내 아내를 탐하고 나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?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놀란 순녀가 박 씨 앞을 막아섰다. 박 씨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심코 휘두른 낫에 순녀가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. 박 씨가 낫을 휘두르자 김 씨는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다. 급하게 달아나는 김 씨의 다리에 촛대가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고 초가집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. 박 씨는 쓰러진 순녀를 가슴에 안고 정신없이 오열했다. 평소 버릇처럼 엿듣기 좋아하던 이 씨 아내는 이날도 엿듣고 있다가 김 씨가 뛰쳐나오자 얼른 숨었다. 다음 날 그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다. 이 씨 아내가 마실 다니며 소문을 낸 것이었다. 글쎄, 박 씨가 김 씨 아내와 정을 통하다 김 씨한테 들키자 김 씨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네. 김 씨 아내는 그럼 누가 죽인 거요? 박 씨와 김 씨 아내가 정분이 났으니 김 씨가 범인이지. 홧김에 아내를 죽이고 불까지 지르다니. 내가 그럴 줄 알았지. 그럼 박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거요? 김 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. 산속의 조그만 동굴에서 숨어 살던 김 씨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이 이 씨 아내의 나쁜 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. 김 씨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. 같은 마을에 살던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. 며칠 후 이 씨 아내는 아침이 되자 어느 때처럼 마을 주위를 어슬렁거렸다.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. 임자 오늘도 황금 한 덩어리를 캐어왔어. 정말이요? 이 반짝거리는 빛이 영락없는 황금 덩어리로군요. 근데 금광을 발견하고도 어찌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소? 쉿, 조용히 하시오. 이 황금 덩어리가 있는 곳을 다른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니 목소리를 낮추시오. 남이 알게 되어 도둑이라도 들면 어찌 되겠어? 부인에게만 살짝 알려주겠어. 담벼락에서 듣고 있던 이 씨 아내는 귀가 솔깃하여 바짝붙어 듣고 있었다. 이 씨 아내는 흥분되어 불이 나게 집으로 갔다. 김 씨는 이 모습을 담벼락 너머로 쳐다보고 있었다. 다음 날 이 씨 아내는 큰아들들을 데리고 서둘러 김 씨가 말한 금광을 찾아 나섰다. 산을 하루 동안 헤맨 후에 김 씨가 말한 위치에 도착하였다. 그곳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. 이 씨 아내의 큰아들은 기쁜 나머지 동굴 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뛰어들어갔다.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오자 잠자던 호랑이 새끼 2마리가 벌떡 일어나 경계했다. 놀란 이 씨 아내의 아들들은 겁에 질려 급하게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. 그때 동굴 밖에서 천둥치듯 울리는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다. 깜짝 놀란 이 씨 아내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다. 이 씨 아내는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졌다. 어미 호랑이가 이 씨 아내의 아들들을 물고 동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. 마을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 씨 아내와 그 아들 얘기로 떠들썩했다. 한편 김무생은 큰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. 잘 가거라. 큰아버지가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하구나. 김무생은 이름과 나이를 바꾸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.
김 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오명은 몇 주 후에 밝혀졌다. 정분이 난 박 씨가 김 씨가 없는 집에 자주 드나든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박 씨가 낫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나타났다. 죽은 박 씨의 가슴에 난 상처로 보아 순녀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.